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속립성 결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립성 결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핵은 결핵인데, 이제 속립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좁쌀 모양이란 뜻입니다. 좁쌀 모양으로 이제 퍼지는 그런 양상의 이제 결핵이다. 를 뜻하는 건데요. 이건 약간 좀 특이한 게, 호흡기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결핵이 전파가 된다기보다는 결핵균이 이제 피로 들어갑니다. 피는 우리 몸에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결핵균이 가서 꼭 폐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이제 이렇게 결핵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이 폐 쪽에, 폐는 이제 결핵이 만약에 있게 되면 뭐 요런데 결핵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조그마한 좁쌀 같은 것들이 막 퍼져 있는 양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핵이 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속립성 결핵 또는 요새는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좁쌀 결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건데요. 이제 오늘 오신 환자분이 이제 약간 요게 의심된다고 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은 85세 여성분이시고요. 요양원 검진으로 오셨어요. 요양원 검진. 그러니까 요양원에 이제 그 입소를 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또는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분이시거나 이래서 좀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할머님도 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환자분이랑 뭔가 정보를 주고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같이 오시거나 아니면 그 이제 요양 보호사분들, 그 요양원에서 좀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호사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이제 진찰도 하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진찰하려고 뭐 심장 박동 소리도 들어보고 호흡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호흡하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숨을 너무 얕게 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얕게 쉬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의 약간 되게 너무 ят게 쉬시면 제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숨을 어느 정도는 쉬어야지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숨을 좀 조금만 크게, 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이제 의사소통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숨소리, 브리딩 사운드, 요거는 뭐, not evaluable 하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할 수가 없었다. 체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검사를 쭉 진행을 했죠. 검사를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엑스레이에서 판독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의심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좁쌀 결핵이 의심된다.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판독을 해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 판독 그냥 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판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suspicious, numerous, tiny, nodular opacity 뭐 이런 식으로 opacity, 보슬렁. 양쪽 폐에, 보슬렁이 양쪽 폐죠. 양쪽 폐에 아주 수많은 아주 작은 결절성 음영이 의심된다. 그렇기 때문에 rule out miliary TB. 밀리아리 TB가 이제 이 속립성 결핵의 영어 단어입니다. 이 속립성 결핵 이렇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엑스레이를 봤죠. 저도 엑스레이를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 사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전 사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 약간 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제 의견을 중요시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전문가 의견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이거 갖다가 계속 보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이렇게 판독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훨씬 전문적이죠. 이 영상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또 이 판독을 보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좁쌀 결핵이 나왔다고 해서 이 막 엑스레이가 막 좁쌀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희미한, 왜냐면 결절이라는 게 살이잖아요. 결국은 어떤 살이 좀 차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되게 막 그 음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희미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이제 보여도
좁쌀 결핵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영상학과 선생님께서들은.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판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만약에 이분이 이 속립성 결핵이 맞다고 쳐봐요. 그러면 결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요양원에 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입소한 사람들한테 옮기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여전히 의사소통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봐도 이 결핵의 증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핵의 증상은 없었다. 결핵의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죠. 기침하고 뭐 열도 나고 뭐 좀 그런 건데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 속립성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되게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전형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호흡기로 이렇게 쫙 오는 게 아니고 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발열이라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이나 뭐 이런 호흡곤란 이런 게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약간 환자가 식욕이 없다? 식욕이 없고 뭐 체중이 좀 준다? 그리고 열도 뭐 나는 듯 안 나는 듯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호흡기 증상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속립성 결핵은 약간 보통의 결핵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걸 확진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가래 검사를 좀 해가지고 가래 검사를 해서 이제 결핵균 검사를 하면 돼요. 결핵균을 이제 스테인하는 우리가 이제 가래를 뱉으시면 가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이 균이 뭔지를 밝혀내는 방법 중에 이 결핵균을 좀 특이적으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AFB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고 TB 컬처, 또 결핵균 배양을 해가지고 배양이 되는지 배양되면 결핵인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네.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숨 쉬라고 하는 이거조차도 제대로 숨을 못 쉬었는데 가래를 이제 어떻게 뱉냐는 거예요. 가래. 그러니까 숨도 크게 쉬라는 거 못하는 그러니까 가래도 없는데 게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 유도객담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뷸라이저를 하고 유도객담을 해서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일단 저희 기관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관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래를 뱉었어. 막 이 할머니를 막 다그쳐가지고 어떻게 가래를 뱉었어요. 근데 그게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이분이 결핵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왜냐면은 이 초반에는 이 속립성 결핵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혈행성으로 피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결핵도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결핵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양상을 보죠. 여러 번 그리고 반복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였냐면 CT 검사를 하는 거예요. CT 검사. 예. 왜냐하면은 영상에서 이 엑스레이는 그냥 앞뒤로 한 방 빡 찍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CT 검사를 하면 그래도 층층이 이렇게 잘라서 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폐에서의 어떤 병변의 양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결핵인지 아닌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CT를 찍으러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1번 만약에 CT에서 결핵이 나왔어. 그럼 어떡하지? 결핵이 나왔으면은 이게 CT에서 영상에서 결핵은 나왔지만 우리가 균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균을 받으려면은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르신이 꽤 힘든 검사인데 꽤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또 기관지 내시경에서도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조직 검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어르신 너무 힘드시니까 이 CT에서 그냥 결핵이 나오면은 그냥 치료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CT가 거의 맞긴 한데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지 사코이드도시스, 그러니까 사코이드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비슷한 이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만약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제가 결핵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괜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고, 또 만약에 CT에서 안 나왔어. CT에서 결핵이 안 나왔어. 그래도 이제 고민이 되죠. 왜냐면은 결핵이 정말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고민할 게 없는데, 이거 결핵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럼 더 이제 고민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T 검사를 보내고 나서 제가 이런 고민, 다른 환자 보면서 뭐 또 틈틈이 이런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안 나왔습니다. 전혀 이건 CT에서 이건 그냥 아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줘 버리셨어요. 이때 이제 이렇게 결절성으로 보였던 거는 그냥 약간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나 뭐 약간 초기 ILD 이런 게 이제 나타난 양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핵 치료는 하지 않고 그냥 좀 숨 차는지만 좀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설사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어야 조금 잘 진료를 한 것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검사해서 나왔더라도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보는 거, 큰 병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치료하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병원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아무리 어르신이고 또 치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은 병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그 병은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어르신이라고 그냥 검사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인 것 같다 해가지고 치료하고 이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또 뭐 그렇다고 해도 또 이 어찌됐건 간에 이 성립성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제 메인 섹터가 아니에요. 제 메인 섹터가 제 주 전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경험하신 선생님이 의견을 주시고 그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오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성립성 결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